자, 22페이지 5번부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잘랐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번 2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하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기출문제는 60% 정도는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대신 그대로 올라오는 문제도 있고 살짝 내용만 바꿀 수도 있겠죠. 기출문제는 암기용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고 돌았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2번 개공사는 또 반복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이래야 되죠. 뭐가 틀린지를 짚으셔야 됩니다. 자, 또 돌아왔습니다. 중개업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앞에 1번 달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세 가지 요소를 요구합니다. 5죠. 맞는 거.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개공사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 때문에 X. 5.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까지 좋았습니다.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또 보조하는 자 하니까 또 X다. 뭐가 틀린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한테는 용어의 정의는 참 많이 전달했습니다. 답은 3번. 6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또 기출문제니까 확인합니다. 1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X다, 그죠?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타인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2번 중개보조원이란 개공사에 소속되어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말이 빠지면 무조건 X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를 못 찾아내시면 지금 그냥 2번 같은 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부드럽게 넘어간다니까요. 뭐를 틀리게 말하는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3번 또 나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4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세 조건 다 들어왔죠?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하니까 X다.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중개업의 요소에는 세 가지 요소, 지금 계속 강조했지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뭐지요? 타인의 의뢰, 그리고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요소가 중개업의 요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중개업이라는 요소는 이 세 가지를 요구했지 등록을 하고 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등록은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또 조심할 거.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이것도 X죠. 중개사무소도 요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말을 열어놓으면 여러분들은 딸려 들어간다고. 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갖다 걸면 무조건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의 요소에는 무조건 타인의 의뢰, 보수, 중개업 세 가지밖에 없어. 등록을 했기나 안 했기나 중개업이 된다니까요. 사무소가 있거나 없거나 중개업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이 조건이 세 가지가 맞으면 중개업의 요소고,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 조건을 맞으니까 그 사람을 무등록업자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그대로 암기해야 된다. 이해하면 오히려 틀린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미성년자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당근이죠. 이 미성년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결격 사유자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옵니다. 7번 25회 때 작년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개대상물로 접어드는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 문제 보시기 전에 일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3조 중개대상물이 뭡니까?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가 중개대상물이니까 토, 건, 입, 광, 공을 기억하시고 토지, 건물은 우리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조에. 그리고 밑에 있는 3가지 물건은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규정되어 있다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시행령에도 있다. 그 다음 법률에 있는 토지, 건물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대상물에는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 시행령에 있는 3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준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만을 중개대상물로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뭐도 포함되어 있다? 준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기를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부동산이다 라고 부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도 부동산이 있고 여기도 부동산이 있잖아. 그죠?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부동산을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고 이를 뭐라 부른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중개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X인 줄 아시겠죠? 우리 중개대상물로서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자, 광의의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면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됐고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 준부동산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3가지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부동산이 한 20가지쯤 돼요. 그럼 20가지 되니까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다. 그런 말도 X다. 그죠? 3가지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계속 해마다 한 문제를 거는데 지금 토지, 건물, 지금 밖에 나가면 개공사들은 토지 아니면 건물 거의 다 거래죠. 여기 있는 3가지 물건, 대통령에 있는 거는 평생에 한 건 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어디서 나온다? 토지, 건축물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한번 나올 때가 돼 간다고요. 그래서 좀 이따 예상 문제에서 여러분 살짝 만나겠지만 이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입목에 관한 법률만 하더라도 150개 조문입니다. 공장재단 저당법은 250개 조문입니다. 합치면 이게 400개에서 1개가 나올 똥말똥 한다니까. 그죠? 그러면 그 400개 조문에서 저 구석에 있는 1개 드러내면 거의 손 못 댈 정도로 들어오겠죠. 뭐 그렇게 험악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오늘 준비하는 정도의 문제 정도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근데 평생 가도 한 건 할까 말까 하는 문제를 낼 일이 거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시면서 자, 토, 건, 입, 광, 공이 중개대상물인데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 안 되는 거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기억, 20톤 이상의 선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보십시오. 선박이 중개대상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말이잖아요. X.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아따 말도 많다. 그죠? 여러분 세차장에 가보셨나요? 세차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볼트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막을 쳐놓고 그거 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그 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그 당연히 우리 중개대상물의 토, 건, 입, 강공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X.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걸 뭐라 부른다?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이런 권리금은 영업상 이전 등 무형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권리금이. 그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 자, 일단 대토권 동그라미 놓고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토권은 권리잖아요. 대토권 이 말은 대신해서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일정한 지역에 내 집이 있었고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 전체를 도시 재개발을 사업을 하겠다.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를 하면서 너 무조건 나가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대신 받을 수 있는 땅을 준다고요.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대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네 살래 얼마 주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고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안 된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될 수 없는 건 모두 몇 개? 4개. 답은 5번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지문들은 지금 한 두서너 번씩 다 올라왔던 지문들입니다. 중복되는 문제로서. 그래서 X 되는 것들이 4개입니다. 5번. 자, 또 가봅시다. 8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와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틀린 것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역시 기출문제인데 요때 기출문제에서 답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기를 받아서 답이 이제 하나 더 맞다 이렇게 출제도 되겠다 했던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그때 뭐 답이 더 맞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를 같이 따라갑시다. 자, 같이 갑니다. 미등기 건물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합니다.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 자, 공유수면 원래는 안 돼요. 근데 개인의 이러면 이제 사건이 설정됐잖아요. 그죠?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지상권 된다. 동그라미. 법정 저당권 안 된다. X. 법정 이런 말이 붙으면 그죠? 법정이라는 뜻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말이거든.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나오는 거. X.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된다.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 된다. 동그라미. 권리금 안 된다. X. 질권 안 된다. X. 지상권 된다. 동그라미. 등기된 환매권 아까 잠깐 했죠. 환매 자체는 안 되지만 등기가 되면 누구에게라도 처분할 수 있거든. 된다. 동그라미. 공장재단 여기 있죠. 된다. 동그라미. 공장재단. 법정지상권 안 된다. X. 특허권 안 된다. X.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접독에 있는 사유지 된다 안 된다? 된다. 동그라미. 뭐 답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로 따라갑시다. 특히 거기 첫 번째 있는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이 무슨 뜻이죠? 글자 그대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 자,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미등기 건물이 많다 작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자기가 등기했으니까 전부 건물이 등기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부동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 거죠.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러면 뭐부터 한다? 등기부터 다 합니다. 그죠?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 하면 잔금 주면서 덜덜덜 떨면서 등기소리를 확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등기 자기가 하니까 다 등기하는 줄 알지만 등기 안 하는 건물 많아요. 왜 등기를 안 할까요? 세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시법에서 배웁니다. 등기는 당사자 공동신청의 원칙. 신청을 해야 등기해 줍니다. 그럼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방법이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소가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관공소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일어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 발생하지. 자,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안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다 내요. 그런데 보통 그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63빌딩 이런 것들 등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등록세가 수백억이 들어가요. 등록세 2%가. 그죠? 그래서 등기 안 해도 지금은 옛날에 대한생명에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는데 하나생명이 금융기관이잖아. 그죠? 하나생명이 자기 본점 건물을 등기를 해놓고 소유권 등기를 해놓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 내일 아침에 하나생명 망합니다. 만약 국민은행 본점의 건물을 등기를 해놓고 처음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 그죠? 소유권 등기를 해놓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내일 아침에 국민은행 망합니다. 여러분이라도 국민은행이 자금이 얼마나 없어가지고 자기 건물을 저당 잡았단다. 오늘 당장 국민은행 통장 들고 돈 다 빼러 갑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국민은행이 망해뿐다니까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할 수 있어도 굳이 안 해. 왜 그럼 내가 소유권 등기를 안 한다고 국민은행이 그 소유권을 주장 못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괜히 해봐야 등록세만 수백억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다 낸다 그랬잖아. 그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등기 안 된 건물이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이런 미등기 건물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인 뭐에 해당된다? 건물에 해당된다고 미등기 건물. 자, 그런데 거기 또 내려오면 이것이죠. 무허가 건물도 된다 그랬어요. 무허가 건물은 뭐죠? 그 글자 그대로 허가 못 받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뜻은 건축물 대장이 없다 이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도 우리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중개 대상물이 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많이 없어졌을 거나 거의 없어졌겠죠. 이 석촌호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석촌호수에 지금 한 10몇 년 전에 하도 그죠? 호수 주변에 포장마차가 쫙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명성지는 아니고 좀 유명한 포장마차촌이 형성되어 있었죠. 지금은 다 없어졌죠, 거기 그죠? 그래서 석촌호수가에 예를 들어서 뭐 포장마차촌. 근데 이 포장마차가 대형 포장마차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 냉장고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에어컨도 막 설치할 정도로. 자, 그런 뭐 건축물, 그 건축물도 아니죠. 포장마차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야, 석촌호수에 있는 포장마차를 내가 하나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나 소개해 줄래? 이런 의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 시설비 권리금은 얼마고, 뭐 월세는 얼마로, 또는 매매를 하려면 얼마로 이렇게 알아보고 거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물건 거래해도 된다, 된다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거기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지가 들어가니까 땅이잖아, 그죠? 이건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도구역에 있는 사유지, 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도로라 하면 세 가지가 도로입니다. 자, 첫 번째, 공도로가 있습니다. 공도로가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 길, 저거를 공도로라 그럽니다. 사도로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갈 때 골목길 있잖아요. 개인도로, 사도로. 그리고 도로 예정지를 우리 공법에서는 모두 뭘로 본다? 도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땅이잖아요. 그죠? 전부 땅이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공도로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왜?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도로 중개대상물 됩니다. 도로예정지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로예정지다 또는 이런 도로예정지에 있는 땅을 여러분 같으면 산다? 안 산다? 사야 될 이유가 없지. 뭐밖에 못하니까 도로로밖에 못 쓸 거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로예정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높다? 낮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용도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개를 할 수는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죠? 그렇게 해서 도로라는 개념도 한 세 가지 땅을 보고 있습니다. 토지죠. 자, 9번 또 들어왔습니다.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18회 때죠.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이번에는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19회 때는 안 되는 것 찾아라. 뭐 그렇게 들어왔고 이번엔 해당되는 것 찾습니다. 자, 또 된다 안 된다로 갑니다. 광업재단 되고 안 되고 되고 동그라미 미채굴 광물 안 되고 국가 소유입니다. X 지상권 되고 무주부동산 안 되고 선박 안 되고 분묘기지권 안 되고 가압류된 공장 되고 상속된 토지 되죠. 상속된 토지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되고 특허권 안 되고 질권 안 되고 여기 동상과 친한 권리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되고 안 되고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토지 일부의 저당권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토지 일부의 저당권 적어놓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X. 그래서 저당권은 한 필의 전부에만 들어가는 권리예요. 그죠? 그런 개념도 한번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10번 들어왔습니다. 17회 때 문제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설명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제 오래간만에 임목에 관한 문제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 답부터 볼까요?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하면 X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임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이게 하나 나와요. 미친다 두 개가 돌아요. 그때 미친다 할 때 크레이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치고 하나는 안 미칩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를 구분하는데 지금은 미치지 않는다 하니까 X라니까 미친다 이래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임목은 이겁니다. 자, 여기 토지가 갑의 토지입니다. 자기 땅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아마 재산 가치가 좋은 나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등기하면 뭐라고 부른다? 임목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밖에 길가에 가면 전부 나무가 서 있지만 저거 임목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저거는 뭐라 부른다? 가로수 이래 부른다니까요. 그럼 임목이라는 말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목은 등기를 했다라는 말은 첫 번째 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왜 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임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나무도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금강송, 청량목 이런 것들은 한 그루에 수천만 원 합니다. 수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100그루가 있으면 100억짜리 재산이 되는데 이거를 동산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저당을 설정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들어 놨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임목인데, 자, 임목의 성질을 잘 보시면서 이 갑의 땅에 갑의 나무가 있었겠죠. 근데 등기를 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렸는데 갑이 돈을 못 갚아줬습니다.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를 담보로 잡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돈을 내가 못 갚아줬어.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처분하겠죠. 자,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소유자가 을로 바뀝니다. 자, 이런 말 아십니까?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은 을이 소유하면 우리는 이것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임목에서도 소유자가 임목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임목에 의한 뭐가 설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설정이 됩니다.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건물만 사고 팔고 토지만 사고 팔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현장에서 거래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토지 건물을 일체감으로 그냥 거래할 뿐이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자, 똑같이 토지와 임목은 뭐다?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뭐에 붙여야 된다? 보험에 붙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왜 보험에 붙여야 되는가 하면 임목은 살아있는 물건, 살아있는 물건을 뭐라 부른다? 생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건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면 살아있는 물건은 바뀌기 때문에 성질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 빌려주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수박 장수예요. 수박 장수가 수박을 한 차를 탁 맡기면서 이게 1,000만 원치 됩니다. 이 수박 1,000만 원치 수박을 맡기고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이러면 빌려주는 여러분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면 수박은 살아있는 물건 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3일 동안 뭐 푹 다 지나버리면 썩었다. 그러면 돈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담보 가치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럼 저 사람 돈 안 갚아주면 어떡할 건데 이 수박을 갖다 팔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건, 생물은 담보물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럼 담보물은 전부 다 무슨 물건이다? 죽은 물건이에요. 대표적으로 담보하는 게 제일 많은 거 뭐? 아파트. 그죠? 건물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토지 이런 거를 저당을 잡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임목은 살아있는 물건 맞죠? 이 살아있는 물건을 돈을 빌려주려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나무가 다 죽어버릴지, 물에 말라가 죽을지, 불에 타 죽을지, 그죠? 그럼 나무가 다 없어지고 나면 내 돈 빌려준 건 담보물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 임목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여가지고 만약에 물건이 잘못되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준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 내가 돈이라도 빌려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여야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치고 안 미치고가 이겁니다. 토지와 임목에 있어서 토지만을 거래하는 것은 임목의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치는 거. 자, 이제 을이 경매로 받았습니다. 이 나무를 낙찰을 받은 을은 나무를 저 땅에다가 그대로 꽂아놓고 있으면 자기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베어내거나 벌채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되죠. 자기 재산이니까. 그때 가져간다. 벌채가 돼버리면 부동산이 동산으로 화되기 때문에 동산이 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만약에 이걸 벌채를 해버려서 동산으로 가면서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물건 가져가지를 못하잖아.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진다면.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예요. 자, 다 정리하면 한 번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가 뭐죠? 토지와 임목을 거래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됐고. 영향을 미치는 거. 벌채를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한 번은 미치고 한 번은 안 미쳤습니다. 그 두 가지 의식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됐다면 10번에 틀린 거 다시 봅니다. 3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한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래야 된다고. 미치지 않는다 때문에 X. 자, 나머지 공부합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 오. 그러니까 저 나무를 등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등기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토지, 오늘 여러분 지적법도 배우고 계시지만 토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부터 해야 뭐 한다? 등기합니다. 이게 들었습니까? 지적법에서.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가장 지적 공부에서 등록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등록이 되고 뭐를 한다? 등기합니다. 토지는 등록이 되고 과세합니다. 토지는 등록이 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등록 원부가 있다니까요. 그걸 토지대장이라 그래요. 토지대장에 등록부터 하고 등기하니까 항상 지적의 개념 이렇게 들어오면 선등록, 먼저 등록이 되고 후 사용하는 거예요. 등기도 하고 과세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죠? 그래서 토지를 등록을 해야만 등기가 되니까 임목도 등록을 해야 등기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됐죠?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지적의 3요소가 뭐죠? 지적의 3요소. 이 사람의 호적을 호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호적이라고 안 부르죠.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바뀌었지만, 자, 사람의 가계를 관리하는 것을 호적부라 그래요. 호적. 땅의 가계부를 관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지적 그래요. 이 땅의 호적이에요. 지적의 3요소가 뭐죠? 지적법 첫 페이지 딱 나옵니다.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 토지, 공부, 등록을 3요소라 부릅니다. 광의의 3요소.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법을 배우실 때는 토지를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지적의 공부니까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을 출제합니다. 땅이라면 28지목이 있고 우리나라 수면에 위에 있는 모든 땅을 이야기한다. 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요. 그 토지를 어떻게 한다? 공부에 기록을 해야 돼. 그때 공부라는 것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부에 뭐 하는 절차다? 등록하는 절차예요. 등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청량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싹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30%, 30%, 그래 출제돼요. 지적은 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그냥 막 외우면 안 되고, 땅을 관리하는 요소는 토지에 대해서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말로 기억해요. 토지를 어디에다가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 이게 지적의 3요소예요. 그래서 30%씩 출제돼요. 이렇게 각 파트별로. 자, 그렇다시 임목도 등록이 되어야만 뭐한다? 등기합니다. 2번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4번 임목의 경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면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뭐 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지상권이 이제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고.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그 임목을 어디에? 보험에 붙여야 한다. 왜 보험에 붙여야 된다 그랬죠? 생물이니까. 11번 돌았습니다. 22회 때 문제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찾아라. 또 그래 찾지 말고 갑시다.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 상태의 건물.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중개대상물. 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안 되죠? X. 답은 2번 들어오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이거를 뭐라 부르죠? 임목. 그래 불러요. 임목.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되고 안 되고? 되고. 가압류된 부동산 되죠?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밑도 또 한번 적어보십시오. 가처분, 금지 가처분. 따라 적습니다. 가처분, 금지, 가처분된 토지. 가처분 금지, 가처분된 토지 적어놓고 이거 되고 안 되고? 됩니다. 부담스럽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처분하지 말아놓고 등기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도 중개대상물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그죠? 되고 안 되고를 따라갑니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중예상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적중예상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1번 문제는 서론의 총칙 부분이죠. 중개업의 발전 과정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용입니다. 이거는. 자, 1번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고려시대 위탁매매인 객상주인,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랬죠? 객주를 도와서 쌍방을 연결해주던 거간업에서 비롯되었다. 맞습니다. 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는 거, 중개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객주에서부터. 객상주인, 객주가 같은 말이에요. 5. 거간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거래관계에서 흥정을 붙이고 일정한 보수를 구전의 형태로 받는 자로서 지시중개의 성격을 지닌다 하니까 여기 X입니다.
뭐로 고쳐놔야 된다? 참여 중개. 자, 그러면 이제 중개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하죠. 물건을 파는 자 갑, 사는 자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개공사가 지금 개입돼 있죠. 개입돼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참여 중개 이렇게 부른다고요. 지금 밖에 나가면 거의 다 개공사들이 참여 중개를 하죠. 근데 개공사가 이렇게 개입이 안 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시 중개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개공사가 참여 안 하고도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데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많이 만납니다. 메모지에 부동산 사진을 찍어 놓고 95년생 아파트고 방은 3칸, 안 깨끗해도 전부 다 깨끗함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은 연락 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개공사가 개입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공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시. 이 물건을 팔겠다고 지시 중개한다고. 그죠? 이를 다른 말로 뭐 부른다? 전시 중개. 같은 말이에요. 물건이 전시돼 있잖아요. 그죠? 또 같은 말이 보도 중개. 다 같은 말이에요. 지시, 이 물건을 지시합니다. 팔려고. 또 이 물건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전시 중개, 보도 중개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보도를 어디서 들어봅니까? 보도라는 말은 뉴스를 보도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뉴스를 보도한다는 말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참여 중개. 개입 안 돼 있으면 지시, 전시, 보도 중개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간업이란 상방간의 거래를 알선해주고 구전의 형태로서 수수료를 받는 모습이다. 이랬잖아. 그죠? 이 모습은 참여의 중개입니까? 지시입니까? 참여 중개잖아.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과거 소개영업법은 20세 이상인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거기 신고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여러분 중개법만 출발하면 들었던 게 공문합니까? 신, 허, 등 기억하셔야 되죠. 소개영업법은 신고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중개법에서는 뭘로 바뀌었고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뭘로 가고 있다? 등록제. 그래서 중개법은 신, 허 등으로 규제하니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5. 4번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을 위한 전문적인 개공사의 필요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좋은 말씀. 5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제를 전제로 한 무엇을 채택하고 있다?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학습용으로 했습니다. 틀린 것 2번. 자, 2번 내려갑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봅시다. 5번 자주 나왔던 질문입니다. 타인의 의뢰 조건이 들어왔죠. 일정한 수수료 두 번째 조건 들어왔죠. 그리고 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그런데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X 해당한다. 자, 다시 여기 봅니다. 중개업의 조건이 뭐죠? 타인의 의뢰 지금 들어왔죠. 거기 일정한 보수 수수료를 받았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 중개의 대상에 저당권의 설정 해당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대로 다 돌았으니까 해당되는데 되지 않는다 하니까 X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맞나요? 1번 중개를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 물권도 포함한다. 5. 타인의 의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뭘로 본다?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3번 특정 중개 대상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특정 중개 대상물 딱 줄거놓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공장만 중개하겠다. 하숙집만 알선하겠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되죠. 물건은 특정되어져도 된다고. 그렇죠? 물건은 특정되어. 뭐 나는 모텔만 거래하겠다. 밖에 나가면 공장 전문 중개업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특정한 물건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4번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히, 우연한 이러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뭐 해야 된다?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연한, 우연히만 들어오면 거죠. 1번 우연히가 노래 제목입니까? 가수가 우연입니까?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가수가 누굽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해를. 누가 가수고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게?
아니, 가수는 1번, 2번. 아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 하여튼 가수가 우연인지 노래 제목이 우연인지 하여튼 이거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찾아보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찾을까 봐 걱정됩니다. 공부는 하십시오. 거기 보면 우연히 들어오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분 들어갑니다. 역시 중개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X. 위반은 아니다. 일반인의 일회성에 거치는 중개행위를 할지라도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또 X죠. 여러분, 여러분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자기 집을 옆에 소개해주고 뭐 수수료나 대가를 받으면 그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일반인이 일회성에 거치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옆집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을 날이면 날마다 진행하면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희망자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접수받아 희망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하는 거 영리성을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당연히 영리성이 없으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부동산 거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X, 아까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랬죠? 컨설팅업만을 하더라도 등록하고 영업해야 돼요. 그래서 또 X. 5번 맞나요? 무등록 개공사의 중개행위라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무등록 개공사가 중개하면 그거 뭐 중개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죠. 그런 것은 5번. 4번 또 나왔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몇 개 골라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된다 안 된다로 갑시다. 잡종재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X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잡종재산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공적인 물건이겠죠. 자, 여러분, 토건 입광공이 중개대상물인데 건물 중에서 학교 건물 있죠. 파출소 건물 있죠. 동사무소도 건물이잖아요. 그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은 건물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재산 대표적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학교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국가 소유니까. 근데 이런 공유재산이 용도를 다하면 뭘로 바뀐다? 잡종재산이 된다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폐교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학교는 중개할 수 없죠. 근데 학교가 용도를 다해서 폐교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폐교 건물 이걸 뭐라 부른다? 잡종재산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잡종재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잡종재산은 뭐 한다? 공매 처분합니다. 공개 매각한다 이 말이에요. 공매 처분을 하는데 공매가 안 됐어요. 공매가 안 되면 이제 잡종재산은 뭐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수의계약이 무슨 뜻일까요? 원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팔겠다 이 말이에요. 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잡종재산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고 개공사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잡종재산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하기 때문에? 공매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매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폐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시골같이 가다가 폐교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폐교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그죠? 일단은 폐교, 옛날에 학교가 있던 자리니까 교통차가 잘 들어가죠.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 건물은 좀 오래 날아갔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폐교를 인수해서 뭐 요양원을 만든다. 이런 사업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문화인들이 뭐 문화단체를 만들겠다. 또는 술에서 펜션을 만들겠다. 마당이 좋으니까. 그죠? 오토 캠핑장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앞으로 폐교는 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폐교라 이러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용도를 다하면 뭐가 된다? 잡종재산이 되는데 잡종재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중개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기업 잡종재산 OX, X,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이런 거 거래하면 안 되죠. X, 가처분 등기가 설정된 건물 되고 안 되고 되고 사도 되고 안 되고 되고 여기 했죠. 사도는 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그린벨트 토지입니다. 되고 안 되고 되고 권리금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 이래 들어오면 되고 안 되고 되고 법정지상권의 설정은 안 돼요. 법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설정되는 것을 거래할 수는 있다. 되고 상속받은 건물 되고 몇 개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업으로서 최초의 개공사가 누굽니까? 하면 답이 뭐죠? 각회 집주름,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그죠? 뭐 다른 거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각회 집주름. 자, 6번 연혁상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제도적 규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의 중개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답이 뭐죠? 객주 거간 규칙. 1번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개업은 역사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객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자, 객주를 우리는 최초의 중개업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을 뭐라고 본다? 각회. 집을 소개하니까 집주름. 뭐 이런 사람들이 최초의 개공사입니다. 자, 객주, 다시. 객주로부터 출발했는데 객주에서 출발하여 거간이 나타납니다. 거간 중에서도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뭐라고 본다? 집거간. 다른 말로 가거간. 영어로는 각회. 이를 뭐라고 부른다? 영어가 아니고 한자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최초의 개공사라 그랬잖아요. 자, 이러면 객주에서 거간들이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있는 개공사들은 서울 물건만 해야지 지방에 있는 물건까지 거래하니까 지방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객주와 거간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객주와 거간들이 뭐를 정했다? 규칙을 정한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 물건만 하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 물건만 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최초의 법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러분한테 소개를 그렇게 전달했어요.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객주 거간들이 규칙을 정했다. 답은 1번. 7번입니다. 또 아까 했던 행위 확인합니다. 중개행위의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아까 했던 행위인데 중개행위라 그랬죠. 답이 3번인데 중개행위란 타인 간의 거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무슨 행위? 사실행위이다. 되겠습니까?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근데 중개의 대상은 뭡니까? 법률행위. 그걸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그림도 그림 그려져 있죠. 자, 이게 중개하는 그림인데 이 중개를 하는 모습은 사실행위지만 중개를 하는 대상은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을 하려고 중개를 하잖아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예요. 자, 그럼 옳은 것은 3번인데 1번 개공사는 의뢰받은 중개의뢰를 반드시 수락해야 된다. OX. X죠. 하나 사주세요 하면 반드시 사줘야 됩니까?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고.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X라니까요. 중개행위는 뭐라 그랬죠? 사실행위. 그죠? 근데 그것이 조심할 거. 이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이제 계약이 일어나죠. 요 계약을 뭐라 그랬죠? 중개계약 그래요. 중개계약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면 무조건 들어오면 뭐를 기억해라? 법률행위. 그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예요. 중개는 뭐예요?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계약하면 저절로 뭐가 기억난다? 법률행위. 그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행위는 타인 간에 성립한 거래 내용의 이행행위이다. X. 5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대리행위이다. X라니까요. 독자적 행위지 대리를 하는 행위는 아니죠. 여러분 대리 민법에서 배우는데 대리를 하면 그 효과는 어디에 있고? 본인에게 돌아가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면 중개업자 집을 팔았다. 당사자들의 집을 사고 판다. 당사자들의 집을 사고 팔잖아. 그죠? 대리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독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8번 돌아왔습니다. 자, 개공사의 중개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개공사의 매각의뢰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계약 완성을 위한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뭘로 본다? 대리행위로 본다 하면 X예요. 대리행위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독자적 행위이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자, 맞는 거 공부합니다. 1번. 개공사의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성립. 자, 법률행위 또 나왔어요. 법률행위가 뭐다? 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사실행위다. 맞습니까? 보십시오. 중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행위다고. 그죠?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행위다. 2번. 이 법상 부동산 중개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유형에 관계없이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개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건 뭐? 국가 건물, 국가 토지 이런 거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3번.
계공사의 중개행위는 의뢰인과의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사자 동그라미 놓고 사자를 민법에서는 뭐라 배우셨습니까? 심부름꾼. 심부름꾼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계공사의 무슨 행위로 본다? 독자적 행위로 본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모습입니까? 독자적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자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무. 그죠? 사자 하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 심부름꾼 이래 들으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신 이래 기억해요. 사신이 뭐죠? 옛날에 임금의 심부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사자의 행위라는 말이 사신의 행위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하니까 심부름꾼 이렇게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무가 없는 사람같이 느낌이 온다니까. 심부름꾼이라니까. 심부름꾼은 무슨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무를 가지고 합니다. 그 사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사신. 그래, 신. 그 사신은 이제 신할 때 신자를 붙여서 그렇잖아. 그죠? 심부름하는 꾼을 사신이에요. 의무를 가지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의 우리 현실 사회에서 사자의 행위는 하면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죠. 자, 편지를 전달할 때 그 편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자하면 대표적으로 우체부가 하는 국가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자, 그 사자를 우체부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 10년 넘었는데 우체부가 그죠? 뭐 대관령 그 눈보라 몰아치는데 이제 편지를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산 넘어 가야 되는데 그죠? 막 너무 날씨가 악천후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걸 힘들게 산을 넘어가서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다가 산에서 고립돼서 이제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게 이제 밝혀지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의무를 했으니까 그 사람을 뭐 했다? 순직했다. 이렇게 체크준다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 뜻을 이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어떤 사건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우체부는 대관령 넘어 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무리거든. 그러니까 그 우편물을 어디 땅에다가 파묻고 내려와 버렸어요. 파묻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봄에 되니까 그게 드러났겠죠. 그 사람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처벌 받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체부가 하는 행위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대표적인 사자고 의무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맞지 않는 것 정리됐고 5번 볼까요? 자,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계약은, 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죠?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만. 보입니까?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의 계약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으로 정리했습니다. 9번 들어왔습니다. 중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그 밖의 권리에는 뭐도 포함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한다. 아까 계속 중복되죠. 5. 2번 타인의 을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5. 타인의 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였더라도 이것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사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중개업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서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5. 우연한 기회에 타인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계속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중개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에 들어오는데 자, 1번부터 봅시다. 중개업이란 또 조건 공부합니다. 번호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을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정확하게 들었죠? 5. 2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여서도 일반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두 번 거래를 알선했다면 중개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맞죠? 그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니까. 3번 업이라는 것은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5. 그래서 4번 따라서 개업 후 첫 번째 중개행위에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중개업이 아니다 하면 X예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판례인데 개공사가 입간판을 세워놓고 길에다가 세우는 게 입간판이겠죠. 입간판 세워놓고 무슨 부동산 하고 영업을 합니다. 입간판을 세워놓고 개업을 하던 자가 단 1회 중개를 하였다. 원래 중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입간판을 걸어놓고 단 한 번 한 것은
지가 능력 없어서 한 번 한 거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그 개업을 하고 했잖아. 그죠? 단 한 번 했더라도 뭘로 본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아니다 했으니까 X. 자, 5번 중개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사이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뭐가 체결되어야 된다?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게 타인의 의뢰잖아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한다. 10분 쉬었다가 11분부터 다시 정의를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